자, RF 시스템즈 5,9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RF 시스템즈 5,900원. 자, 아직도 매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5개, 6개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집중하고 계셨으면은 다 매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RF 시스템즈 5,900원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는 어제 한화엔진 들어갔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단타는 오늘 RF 시스템즈란 종목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RF 시스템즈 지금 절반 매도하면 됩니다. 6,300원 부근에 매도합시다. 자, RF 시스템즈는 매도 6,300원 부근 매도합시다. 자, RF 시스템즈는 다시 6,300원 넘어주죠. 다들 이제 매도는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 6%에서 7% 사이 수익률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단타 RF 시스템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월 12일 오늘자 VIP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해서 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올랐지만 나스닥 종합이 0.36% 하락했고요. S&P 500이 0.03% 상승 마감. 실상 보합권을 중심에 두고 큰 변동성이 없는 장세였다라고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 미증시가 큰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움직임이었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요인이기도 하죠. 한국의 현재 철강 쿼터제를 폐지를 하고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도 25%의 관세를 적용할 거다, 알루미늄도 포함을 해서 지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 두 가지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바꾸거나 방향을 빠르게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은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모든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현재 경기가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다 보니까 실상 파월 의장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파월 입장에서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관망 심리를 더욱 돋구게 되는, 더욱 돋구는 그런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가 뭐 ADP, 졸트, 신규 실업수당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시장에 크게 반영된 게 없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고용보고서에서 방향성이 확 정해졌듯이,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이 오늘자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물가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관망심리와 긴장감을 좀 더 돋구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길 것이다, 쿼터제는 폐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월 12일이라고 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나와 협상을 하자, 고로 이 관세도 폐지되거나 더욱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물가 우려가 이렇게 끼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는 차량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원자재잖아요. 차량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판매 가격이 더욱 높아지니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 사라질 수 있겠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품목들에만 관세가 매겨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품목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자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트럼프가 입장을 선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진짜 할까? 이런 여론이 좀 있기는 있었다, 그런 분석들이 확인이 되긴 되었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관세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국제 유가예요. 유가.
왜냐? 이 기름이라는 거는 사실 안 들어가는 산업군이 없습니다.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모든 산업군들의 고정 비용이 올라갈 거고, 그거는 그 산업군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거고, 이거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올라올 거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항상 유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석유 생산량을 굉장히 늘려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꽤나 높습니다. 요즘 국제 유가가 좀 오르는 추세긴 한데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기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특징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도 공지를 좀 많이 드렸다시피 중장기 포트에 좀 편입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일단 시세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홈페이지에 리포트나 분할 매수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기재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끝마친 다음에 다시금 자리가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하거나 지켜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보는 관점에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절반 매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어제 저희 조선 관련주 VIP 중장기 종목으로 하나 편입되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대비 더더욱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 시점에는 많이 늘어났고, 관세에 대한 영향에도 타격이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자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어제 저희 VIP 종목 하나 중장기로 들어갔습니다. 회원분들은 전략표 확인하시면 그 가격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매집을 차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조선업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은 중국을 앞지르는 내용이 하나하나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월달 선박과 관련된 내용이나, 어차피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항상 저는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국을 앞지르고 있는 게 또 하나 두 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반기에 계속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한화엔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방산과 엮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자의 수급을 봤을 때 방산에도 증시에서 분명히 부각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 그 두 개 테마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잘 매매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모든 종목을 다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의 비중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중장기 종목들이 뭐 하루에 한 개씩 매일같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회원분들이 느끼실 때 단타 종목이 좀 유독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당일의 수급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빨아먹으려고 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타가 좋으신 분들은 단타, 단기 매매 위주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스윙, 중장기 포트 매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서 차분한 매매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의 성향이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는 시장 잠깐만 좀 종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단기 종목이 있으면 또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좀 찾아보다가 말씀드릴게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집중을 하고 계십시오. 말이 없어도. 자, RF 시스템즈 5,9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RF 시스템즈 5,900원. 매수가 5개, 6개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집중하고 계셨으면은 다 매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RF 시스템즈 5,900원 부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RF 시스템즈 오늘 오전에 제가 보기에는 방산 쪽 수급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증시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데 그나마 수급이 계속 강하게 몰리는 테마가 유일하게 방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산에 대해서 볼 때 이게 LIG 넥스원에 납품을 하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위성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관련된 방산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오늘 좋게 볼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RF 시스템즈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그냥 우상향을 조금 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 부근 박스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돈이 들어온 자리죠.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관련된 수급의 연속성이 들어오니까 오늘 위로 한 번 더 쳐주면서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은 나오겠구나. 기존에 돈을 썼던 고점 자리, 꼬리 자리인 이런 자리들까지는 우리가 한번 단타로 접근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RF 시스템즈 지금 절반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들어오고 개별 종목의 수급이 아니라 테마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확인을 했고 상단으로 이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보였고 하면은 곧바로 매수를 단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 자리까지 가서 딱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절반 물량이 남았잖아요. 절반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줄 것인가 못 해줄 것인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돌파를 해주면은 더 큰 수익을 보면서 우리가 마감을 하면 되는 거고, 돌파를 못 해주어도 어차피 우리는 1차 매도에서 수익을 봤으니까 그걸로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6,300원 부근에 매도합시다. 자, RF 시스템즈는 매도 6,300원 부근 매도합시다. 자, RF 시스템즈는 다시 6,300원 넘어주죠. 다들 이제 매도는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 6%에서 7% 사이 수익률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단타 RF 시스템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신호를 확인을 하고도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우리 웬만하면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게 맞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 종목을 나갈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대로만 보면은 1월달 매매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2월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저희 신호에 맞춰서 잘 매매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미리는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점이, 어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존 고점을 돌파하고 상단의 물량을 훑어보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점 찍고 무너지고 고점 찍고 무너지고, 근데 이렇게 고점 찍고 무너지고 패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또 고점을 찍을 때 평소랑 뭐가 다른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위에 물량을 싹 훑어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죠. 항상 무너졌었는데 이건 몰라. 근데 무너질 수도 있어. 두 번째도 1, 2, 3, 4거래를 버티다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건 몰라. 지켜봐야죠. 근데 기존보다 악성 매물들은 분명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매집은 더더욱 많이 됐을 거니까 이제 돌파에 대한 가능성, 수급이 들어오면 윗부분을 향해 달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RF 시스템즈 단타로 당일 매매 만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웃으면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